홍공 후짱. 네, 여러분들 메타인지 엄청나게 핫하죠, 그렇죠?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메타인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죠? 서점에 가봐도 메타인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메타인지가 핫한지,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나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등장하는 건지 오늘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지만 이게 핵심을 찔러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인지, 그쵸?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합니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대학 때 전공할 때 배웠습니다. 메타코그니션이라고 이미 배웠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걸 이제 실천하고 이런 것이 저는 잘 되는 편이잖아요. 유튜브 1000편 이상 찍은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좀 미쳤다 싶죠, 그죠? 어쨌든 이 자기가 이렇게 쓱쓱쓱쓱 판단하고 뭔가를 이제 실천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강력하고 실제로 그 결과가 또 이어지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메타인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했었어요. 하도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메타인지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어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정말 대가가 있다라고 해서 리사 손 교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그 강의 중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저는 그게 완전 꽂혀가지고 대학 때 애매하게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을 얼만큼 더 이제 깊게 팔 수 있을까? 바로 리사 손 교수님을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앞광고 뒷광고 전혀 아니죠, 그죠? 그죠? 제가 자발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다시 검색을 해서 리사 손 교수님 이렇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찾게 됐고 이미 다 읽었고 또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첩에다가 A4지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참 징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리사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꼭 학습에 국한된 거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이거를 학습에 연결 짓는다는 거죠. 그죠? 역시 비즈니스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 산업이 워낙 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를 잘 취사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분은 학습법적으로 잘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큰 판단을 내릴 때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빌드업을 할 때 어떻게 메타인지를 쓸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메타인지는요,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학습에만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학습에만 국한된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차를 장만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큰 결정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선을 넘고 안 넘고 이런 큰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메타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는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는 일단은 요거더라고요. 요거 뭐냐면 모니터링하고요, 컨트롤링.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어떤 화면 얘를 이제 모니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죠.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이라 볼 수 있겠죠. 미러링이라 볼 수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객관화해서 이제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보면서 가령 학습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보고 중간고사 기간인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뭐 쭉쭉 과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쭉 봤을 때 국어 같은 건 평소에 이게 좀 잘해오고 예습 복습 잘했고 수학이 내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내가 지금 모니터링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좀 수학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이 지점, 이게 이제 뭐가 된다? 그쵸?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점검해보는 지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점검을 했어. 수학이 부족한 걸 파악을 했죠. 그쵸? 이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는데 컨트롤링은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쵸? 위에서 모니터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을 내가 뭐 학원을 통해서 혹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혹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기타 방법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겠어라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 컨트롤링,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모니터링도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들도 잘 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모니터링의 정확도가 과연 높느냐 혹은 낮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그래도 좀 비교적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실패 많이 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할 때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강을 해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게 돼요? 그쵸?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자기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저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정확도가.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성공을 통해서 사실은 정확도를 올린 케이스는 아니고 이 리사손 교수님께서도 그래요.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걸 실패 자체를 나쁜 거로 봐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이렇게 되는구나 큰 그림을 가지게 됐고 그렇죠. 제가 학습이 혹은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을 때 정확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죠. 실패 무서워하고 자꾸 실패 피해 가려다 보니까 쉬운 방법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패, 쉬운 거, 빨리 가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이 세 개가 결국 한국 어떤 교육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패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너무 이거를 중시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메타인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려는 거 일단은 좀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좀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자꾸 파악을 하려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되고 무조건 쉬워 보이는 길만 선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히 그래도 그 안에 난관이 도사리는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쉽게만 하게 되면 나중에 발전이 없겠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이제 좀 줄여야겠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이 많이 급하세요. 우리 애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선행 그렇죠. 좀 쉽게 이런 편법 그렇죠. 나아가서 애가 실패 안 하고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패를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요거에 대한 조급함, 메타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에 한해서는 그쵸 조급함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다시 이제 푸시하게 되니까 애가 자기 모니터링 할 시간, 즉 자기를 거울에 대고 보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지 어떤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뭐다?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은 실패를 극복을 하면서 자기 모니터링 정확도를 올리고 메타인지를 강화시켜 온 사람들인 거지 누군가가 계속 실패를 피하는 길을 알려주고 입에 떠먹여줘서 올라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메타인지는 결국은 뭐냐면 가변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맥락. 가령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수능을 잘 볼 친구들이 독서실에서만 모의고사를 만약에 풀었다? 독서실이라는 이란 어떤 환경, 맥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시간 재고 충분히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때요? 시험장, 고사장은 학교입니다. 그 환경이 바뀌었죠.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다, 가변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맥락 안에서는 그쵸, 내가 예전에 독서실에서 시험 볼 때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풀 때는 요런데 왜 시험만 보면 안 되죠? 그쵸, 그거는 뭐다? 그쵸, 메타인지에 있어서 가변성이라는 지점을 요거를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쵸, 다양한 관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배우는 입장뿐만 아니라 오늘 배웠던 것을 설명해 본다든지 이렇게 입장도 틀어보고 장소, 분위기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면서 그 안에서 자꾸 굳은 살을 키워나가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게 좀 정확해지고 어떤 요 안에서 내가 나를 이제 돌이켜보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그거에 맞춰서 컨트롤링하고 행동을 또 하고, 그쵸, 행동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성적이든 뭐든 또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는 이 실패 따위는 그냥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요게 이제 메타인지의 어떤 큰 틀이라 볼 수 있고,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무조건 키워줄 수 있다기보다는 부모가 보고 이런 지점에서는 아이의 생각이 더 필요하겠구나, 브레이크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시점이고요. 우리 리사손 교수님도 그래요. 자신의 자녀를 또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메타인지를 적용하는 게 또 참 힘들더라. 그래서 부모는 참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둘 다 위대하고요. 특히나 또 부모님께서 메타인지를 쓰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부모님이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또 어떻다? 좋은 롤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쉬운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쩜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 학습자들 더 나아질 거고, 우리 어른들도 메타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 요 생각을 조금 더 바꿔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건데,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 보면 그냥 쉽게 쑥쑥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또 취사 선택하고, 그렇죠? 취사 선택하는 과정도 또 모니터링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고 혹은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롤모델링 보여주는 과정, 그거는 또 하나의 컨트롤링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모든 일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법도 되고 뭐 재테크도 되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내가 너무 그동안 지엽적으로만 메타인지를 접하지 않았는지, 너무 학습적으로만 접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